어렵고 답답하고 복잡한 정치 현안들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러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청문회 무산하고 물음표가 붙어있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2일과 3일 열자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이제 열어야 하는데 이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요즘 인터넷과 SNS에 보고 싶다 청문회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조국 후보자 응원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일까요? 여당만의 단독 청문회가 될지 아니면 여당이 거론했던 국민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건지 오늘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국 전초전, 또 조국 후보자의 이름이 붙어있네요. 조국 후보자 말고 다른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고성은 있었는데 저지는 없었다.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정안이 의결이 돼서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지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리를 높이면서 민주당 소속의 홍영표 위원장 또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는 했는데 정작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소리만 지르고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주영길의 뉴스브리핑 정치 오픈러 코너에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오픈러 오늘 첫 소식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조국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문회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출석하기로 하셨는지 가족들이 해명하고 싶어 하진 않으시나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까운 사이가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까? 그 점은 나중에 설명드릴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딸 의혹을 규명하라는 학생들 집회가 끊이지 않고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비판적 여론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나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질책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생의 처제가 행정실장일 때 웅동학원이 무변론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이 소송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일단 동생의 처제는 행정실장이 아닙니다. 과거 조윤선 장관 때 장관직 내려놓지 않고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요.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법률적인 조력은 아예 바꾸시지 않은 건가요?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요. 장기 수사 받고 있는데 따로 조국 후보자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의 김영환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힌 것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계속 지켜봐 왔는데요.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감사의 뜻, 그다음에 오늘은 또 꽃을 보내준 무명의 시민한테 감사한다 이런 말했는데 이런 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이 검색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족한 저에게 꽃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무명의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름 없는 시민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뭐 애둘러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격려라는 것이 힘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상이라든지 그러한 뭐 예를 들면 꽃을 갖다 주는 액션 같은 것 때문에 여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여론은 제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뭐 불법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명하지 않은 이상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예, 정태근 전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지지자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동안에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뭐 저는 전반적으로 여론이 현재로선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뭐 지지하는 메시지나 또 반대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일종의 조국 후보자로 인해서 야권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조국 후보자를 내리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겠다고 하는 쪽으로 계속 연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은 조국 한 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조국을 일치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지지층의 저항감도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거기에 따르는 현상을 분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 보고 싶다 청문회, 조국 힘내세요 이런 키워드들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려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조국 후보 지지자들의 그 마음 또 심리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보수 진영이 굉장히 해체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결집하는 과정에서 뭐 국회 보이콧을 뭐 17차례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오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층이 점점 우경화하는 경향들도 나타났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정치를 점점 극단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문재인 정부나 지지층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을 응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조국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서 응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현 시점에서 사퇴를 하거나 물러나게 됐을 경우에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세에 밀려서 사퇴했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일정하게 뭐 진영 논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정태근 전 의원은 최근에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의 검색어 실검 순위 올리기 이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사도 보셨고 직접 보시기도 했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실검에 올라와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들여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이제 과거의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도 보여주듯이 아 이런 것들이 여론에 대한 조작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방법이라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동시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같은 시간에 그 검색어를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어디서 또 음침한 데에서 드루킹 같은 뭐 킹크랩을 동원해 가지고 매크로 작업을 통해서 올리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민들이 우호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 후자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재판도 받고 수사도 되고. 근데 그런 우리가 상황에서. 매크로라는 게요, 예.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디가 여러 개만 사용할 수 있으면 매크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아주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가능한 예,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니,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위험한 예. 말씀을 지금 하고 예, 있는데요. 지금 누군가 그러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조국 사퇴하라는 것도 조작을 했겠네요. 똑같이.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까? 예. 저는 객관적으로 실시간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 아무 근거 없이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아니 일반 말씀하시기보다는 그거는요, 꼭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네. 보통 연예 기사를 대행하는 데서 일상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그런 방식이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거 가지고 전태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번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의 어떤 실검 순위 올리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김성환 평론가와 정태훈 전 의원께서 다른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미있는 게 있네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제가 오늘 아침 주영진 뉴스 브리핑을 준비할 때만 해도 보고 싶다 청문회였는데 법대로 임명이라고 하는 이 검색어가 또 상당히 급상승 검색어에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3위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예. 보고 싶다 청문회가 처음 나왔어요. 예. 10시 정도에. 근데 그때 보니까 오후 들어서 이제 법대로 임명하라, 이게 또 새로 들어와가지고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검색어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표현을 갖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조국 힘내세요 나왔을 때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또 반대하는 그 진영에서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걸 해가지고 둘이 경쟁하는 그런 양상이 빚어졌는데,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검색어를 올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 올리는 검색어가 계속 내용을 바꾸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조국 힘내세요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정치검찰 아웃 얘기도 있었고 한국 가짜뉴스 아웃, 한국 언론 사망, 이 언론사에 대한 기자들에 대한 또 불신을 드러낸 검색어가 많았는데 이제 보고 싶다 청문회, 법대로 임명, 인사청문회 그 이후까지 이 지지자들이 염두에 둔 글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 실순위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엄민재 기자가 그 과정 방식을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리포트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태훈 전 의원님 한번 잘 보시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오전 10시에 맞춰서 검색어를 입력하자. 같은 단어를 입력해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올리자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 언론 사망, 이 단어는 네이버에서 오전 10시 47분 급상승 검색어 19위를 시작으로 12시엔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사람들은 의견을 나누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 가짜뉴스 아웃이 한동안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하면 순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포털사이트 업계에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인위적인 클릭수 늘리기, 이른바 어뷰징을 줄이기 위해 로그인한 이용자들의 검색어 입력만 급상승 검색어 수치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단어를 여러 사람이 집중적으로 검색해야 순위가 오르게 됩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가 사안마다 엇갈리면서 집단 의견을 강화하려는 검색어 여론전 현상은 앞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검색어 여론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검색어 여론전이라고 하는 흐름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되는 걸까요? 뭐 그렇게 이런 현상이 늘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최근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에서 표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는 응집력이라는 게 생겼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제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카페나 이런 데에서 요즘에 카페에 올라가가지고 저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욕을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같이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조국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국을 끝까지 내려야 한다는 데 있어서요. 어떤 정치적 의도를 지금 자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진보층이든 그러니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응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여론 전체가 다 바뀌거나 이런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일정한 사람들이 나름의 응집력을 발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런 현상,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 아까 진영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셨으니까 정치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실시간 검색에 올립시다라고 하는 움직임. 어쨌든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모양새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흐름, 여론의 흐름까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김성환 평론가도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이 이렇게 며칠 전부터 조직적으로 그 조국 후보자를 응원하는 또 한국 많은 언론을 기자들 비판하는 댓글을 올리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김용환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갤럽이 발표한 거죠? 갤럽 조사인데요. 보면 적절하지 않다가 57%에서 적절하다보다 뭐 훨씬 많습니다. 2배가 넘네요. 그다음에 모른다, 무응답이 이제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점점 이제 수치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보다 하루 앞서서 또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대한다가 54.5%, 그다음 찬성이 39.2%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럽 조사보다는 좀 상당히 수치가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간에 반대가 훨씬 많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조사 기간을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사 기간이 좀 하루 차이가 나고 있어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네요. 지금 나온 네, 갤럽 조사가. 갤럽 조사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면은 사흘 동안 했던 거고 바로 어제까지 했던 겁니다. 어제까지 결과고 어제까지.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하루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8월 28일 하루로 돼 있는데 사흘 동안 돼 있습니까? 502명. 8월 28일 하루에 한 거죠? 502명. 예, 그러면 그제와 또 어제까지의 여론의 흐름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더 많다. 지금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드렸던 초창기에는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그 흐름이 바뀌었다. 이런 게 있었죠.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부적합이 48이고 적합이 18. 이거는 20일, 23일이니까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된 건데 일주일 전에는 적합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거고 그 일주일 전 주말에는 적절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분명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반대한다는 여론의 흐름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요. 같은 리얼미터 예. 조사로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8월 13일 날 그 한 조사에 보면은 조국 후보자 임명 찬성한다는 게 49%. 8월 13일이면은 이제 거의 보름 전이네요.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 청문보고서가 제출된 그 다음 날이죠. 예. 그때는 찬성이 49.1%였는데 어제 발표한 거는 39.2%니까 10% 가까이가 빠진 거고요. 예. 반대가 그 당시에는 43.7%인데 지금 이제 54.5%로 갔으니까 반대로 11%가 올라간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치면 이제 20%의 변화가 생긴 건데 더 주목해야 될 거는 보통 사실은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성향을 놓고 보면 이제까지는 여성들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여론이 여성층에 더 높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53.2%고 여자는 56.7%를 반대 여론이 더 높고 전체 연령대로 보면 19세에서 29세가 제일 높은 62.1%로 나왔고요. 예. 평균보다 훨씬 높고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중도층에서
60.3%로 아주 높게 나오고 당연히 직업군으로 따지면 주부층에서 65%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정태훈 전 의원께서 상당히 리얼미터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서 표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예. 왜냐면은 일반적인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까지 언론이 여론의 추이까지 보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 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그 착시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만약에 다른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여론조사 했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걸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인사청문회 전에는 계속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커져가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막상 인사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숱한 인사청문회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건 맹탕이었네. 아니면 인사청문회 당일 가가지고 이거는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여론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분명히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 이게 전체 여론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지금 그 말씀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러긴 한데 모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특히 주요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검증, 의혹 제기는 늘 있어 왔고요. 또 여론조사도 실시돼 왔었고 조국 후보자는 뭐 김성환 평론가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뉴스가 없느냐? 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조국 후보자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 조국 후보자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면은 나가셔도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런 상황을 심지어 저는 제 주변에서 예. 자진 사퇴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직장 내에서 그렇죠. 내기가 걸었다고 예.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상실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았고 많은 실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솔직히 고백하고요. 다만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요. 진실에는 9개 얼굴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험업계가 바라볼 때 또 달리 보일 것이고요. 자동차 업계에서 설명할 때는 또 다르게 설명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진실을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달리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진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걸 꿰어줄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말을 듣고 싶다고 하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갸웃하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많은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제대로 된 해명을 못 내놓을까? 그리고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내놓은 설명을 듣고 그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사청문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또 실망을 넘어선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그 조족조라는 그 단어에 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고 지금 청문회 말씀을 하시는데 조국 후보자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윤선 장관한테 무슨 낯으로 청문회를 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들은 지금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로만 봐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낯으로 청문회 가려고 하느냐를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조국 후보자가 평상시에 했던 얘기를 놓고 보면 본인은 벌써 진작에 사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더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신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한테 있어서는 신념이 정당하니까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념을 갖고 자기가 이전에 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한편에 있어서는 스스로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대중들한테는 위선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실에는 9개의 얼굴이 있다. 칸트의 신년론까지 이 시간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만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 이 점만은 분명히 보이고요. 조금 전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는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려 하느냐. 그 청문회에 나가려고 하느냐가 아니고 그건 제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그러면 인사청문회제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무산입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 그 필요한 증인 송달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9월 3일까지 치더라도요. 어제로 지났는데 하지만은 그 여야가 합의하는 데 따라 가지고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서 그걸 정하고 증인을 잘 설득하면 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아직 뭐 지났으니까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과연 인사청문회를 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누가요? 누가? 서로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이제 약속된 대로 9월 2일과 3일에 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에서 지금 증인 채택 문제 거기에 대한 이견을 이제 이유로 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법사위원회에서도 그 일정만 일단 의결하고 그다음에 증인 채택은 계속 논의하자고 했는데 아예 일정도 지금 의결하지 않은 상태라서 9월 2일, 3일 합의된 일정도 지금 사실 법사위원회 그 정식 일정에서는 그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의 어떤 청문회 보이콧 의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냥 장외로 나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맥 빠진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우리는 청문회를 하려고 하지만은 증인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그 증인을 둘러싼 그런 이견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사실 합의가 힘든 상태라 봐야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무산될 가능성이 제가 조금 현재로서 커 설명을 드릴게요. 보인다는 그러니까 얘기. 국회법상으로 보면 예. 내일이나 모레에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계획서를 의결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법사위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이미 이제 산회가 산회를 됐으니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일 토요일 일요일 날 모여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도록 돼 있고 지금 이제 월요일이 지나면 그 청문 보고서가 청문 제안서가 제출된 20일이 경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다시 열흘을 송부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석 전까지는 사실은 의결만 하면 인사청문회는 열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 사실은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용하는 건 전례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안건조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60일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증인에 대한 선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 청문회가 개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청문회가 개최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은 보고 싶다 청문회. 근데 인사청문회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좀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인사청문회를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속내에서도 혹시 인사청문회 하지 않아도 좋은 건 아닌 건지 이 시점에서 증인 문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가족을 불러야 한다. 민주당은 가족을 부르는 전례가 드물다.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도욱 간사가 대신 사회를 맡았는데 1분 만에 법사위를 바로 산회시켰습니다.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국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송미영 의원 등 8인의 의원님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 측에서 개의 요구를 하였으나 간사랑 합의된 의사 일정 등 방식권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이 한국당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 처음부터 우리 청문 일정을 잡을 뜻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같이 증인 결정을 하면 월요일, 화요일 충분히 청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 김도욱 간사가 회의를 하면서 바로 산회하고 말 것을 보면 결국은 본인들이 2일, 3일 청문을 할 뜻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바로 청문을 하기 싫다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한테 기회를 주기 싫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내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 장면 보니까 김도욱 간사가 바로 사내 선포해버리고 나가고 그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대단히 재밌네요. 보셨죠? 네. 예, 좀 어이가 없어하는 표정인데 말이죠. 아니 뭐 얘기를 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사내 선포를 하면 예. 그럼 의견을 나눌 기회가 전혀 없지 아니, 않습니까? 저건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된 거였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을 좀 쌓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이전의 청문회하고 좀 비교하면 어떨까도 싶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청문회 때 뭔가 굉장히 많은 거 있는 것처럼 해서 청문회에 막상 딱 들어가서 반전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그리고 이 추석 가까이까지 최대한 인사청문회를 길게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뭐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 왔잖아요.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예. 싶다. 그래서 9월 2일, 3일 잡은 것도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증인 채택 문제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닷새나 엿새 뒤로 청문회가 뒤로 미뤄진다고 가정하면 진짜 추석하고 한 주도 안 남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속내가 어떻든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더 지연시키고 싶든 어쨌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9월 합의된 날 아니고 그 다음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뭐 단독으로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단독으로 할 수가 있나요? 아니 2일과 3일 합의가 됐고 인사청문 계획서가 지금 법사위에서 의결이 안 된 안 상황이니까 됐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그러면 국민청문회 가능성이 더 커지겠군요. 자유한국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뭐 청문회입니까? 청문회라고. 예. 기자회견 해가지고 지금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 소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 자유한국당이 됐든 바른미래당이 됐든 또 무슨 대한정치연대가 됐든지 간에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본인과 더불어서 핵심되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부인입니다. 지금 각종의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데 가장 우선되는 비리가 그 딸의 논문, 스펙 만들기, 장학금, 거기다가 이제 소위 가족펀드라고 얘기하는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모두에 부인이 핵심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동생의 전처라고 하신 분들한테 증여를 한 건지 명의신탁을 한 건지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 예. 대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꾸만 가족들이 나온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물론 직계 가족 중에서는 청문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후보자, 옛날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형수가 나오셨고, 예를 들면 그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누님이 나오셨고, 옛날에 온로비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하게 지금도 찾아보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도는 사건인데 거기에는 김태정 법무부 장관 부인 연정희 씨가 나왔어요. 예, 제가 현장에서 취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조금만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인한테 모든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마치 부인이 조국 후보자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인이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왜곡된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이제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자녀 문제는 뭐 아빠의 무관심이 제일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좀 달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조국 후보자가 같이 결정한 거죠. 조국 후보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들여다볼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후보자 부인이 모든 걸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 조국 후보자 부인이 직접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동생의 전처로 결국 그 명의로 넘어갔던 집, 그게 조국 후보자 부인이 시어머니한테 집을 사시라고 줬던 돈이 그 전처한테 넘어가면서 집을 샀다. 이제 이거 하나밖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거든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 갖고 저희가 지금 그런 너무 많이 식으로 얘기했기 접근하면 때문에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아내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과거에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김황식 총리 할 때 그때 이제 누님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동신대 총장 하셨던 분이에요. 공인이었어요. 그분.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뭐 지금 그 문제 갖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실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도 열리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